누구나 머릿속에 아몬드를 2개 가지고 있다. 편도체라고 불리는 그것은 귀 뒤쪽에서 머리로 올라가는 깊숙한 어딘가에 단단하게 박혀 있는데 생긴 것이 딱 아몬드 같다고 한다. 이 아몬드 모양의 편도체는 사람들이 감정과 정서, 공감과 두려움 등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을 한다. 이 영상에서 이야기 나눌 책은 손원평 작가의 장편소설 아몬드입니다. 소설 속 주인공 윤재는 감정표현 불능증, 다른 말로는 알렉시티미아 진단을 받은 아이입니다. 의사들은 그가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선천적으로 그 아이의 머릿속에 있는 아몬드 모양의 편도체의 크기가 작은 데다 뇌 기능을 이루는 영역 사이에 원활하지 못한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인공 윤재는 사람들이 왜 웃는지 우는지 잘 모릅니다. 기쁨도 슬픔도 사랑도 두려움도 희미하고 감정이라는 단어도 공감이라는 말도 그에게는 그저 막연한 활자에 불과합니다. 이런 아들이 다른 아이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거나 이상한 아이로 보여지지 않게 하기 위해 엄마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반복해서 그를 가르칩니다. 엄마는 색종이에 여러 개의 문장을 쓴 다음 커다란 전지에 그것들을 일일이 붙였다. 벽을 장식한 전지 위엔 이런 말들이 쓰여 있었다. 차가 가까이 온다. 몸을 피하거나 가까워지면 뛴다. 사람이 다가온다. 부딪히지 않도록 한쪽으로 비켜선다. 상대방이 웃는다. 똑같이 미소를 짓는다. 참고사항, 표정의 경우 무조건 상대와 비슷한 표정을 짓는다고 생각하면 편함. 그러나 엄마는 모든 게 다 나를 위해서라고 했고 다른 말로는 그걸 사랑이라고 불렀다. 하지만 내가 보기에 그건 엄마의 마음이 아프지 않도록 하려는 몸부림에 더 가까웠다. 엄마의 말대로라면 사랑이라는 건 단지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상대를 바라보면서 이럴 땐 이렇게 해야 한다, 저럴 땐 저렇게 해야 한다, 사사건건 잔소리를 늘어놓는 것에 불과했다. 그런 게 사랑이라면 사랑 따위는 주지도 받지도 않는 편이 좋지 않을까. 정상적으로 타인의 감정을 느끼고 교감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은 윤재의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모든 게 다 나를 위해서라고 하고 그걸 사랑이라고 하지만 결국 그게 사사건건 잔소리를 늘어놓는 것에 불과하고 그럴 바에는 그런 사랑은 주지도 받지도 않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이 이야기를.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타인이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은 정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도록 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공감일까 하는 의문이 들었던 대목입니다. 그리고 중반 이후 윤재가 만나게 되는 또 다른 특별한 아이 고니와의 관계를 통해 작가는 진정한 이해와 존중, 사랑과 교감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더 깊이 설명하며 우리가 진정으로 생각해야 할 화두를 던져줍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였던 눈 오는 어느 겨울날 윤재의 가족 전부인 엄마와 할머니는 낯선 남자가 거리에서 휘두른 흉기에 아무 이유 없이 쓰러지게 됩니다. 바로 그의 눈앞에서 할머니는 선혈이 낭자한 채로 목숨을 잃고 엄마는 가망 없는 상태의 식물인간으로 겨우 살아남게 되지요. 뉴스에서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대한민국의 현실에 비탄하며 정작 누가 죽었는지보다 누가 이 남자를 살인자로 만들었나 식의 표제를 연일 내보냈고 한때 평범한 사회인이었던 가해자가 세상에 대한 증오를 품게 된 상황에 대해서 스스로 비슷한 낙오자라고 생각한 대중들은 가해자의 입장에서 관심을 보입니다. 가해자의 초라한 책상 위에 보란듯이 거친 필체로 놓여있던 유서. 오늘 누구든지 웃고 있는 사람은 나와 함께 갈 것입니다. 그 이유 없는 무차별적인 분노가 향했던 대상이 하필 오랜만에 외식을 나와서 내리는 눈을 바라보며 깔깔 웃고 있었던 엄마와 할머니였던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읽다 보니 정작
누가 누구에게 공감하고 어떤 상황에 대해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올바른 감정의 표현일까 하는 난제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작가는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주인공을 표제로 하면서 그 아래로 다른 사람의 행복한 감정을 증오하게 된 가해자와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아무런 감정도 표현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린 엄마, 그리고 가해자에게 자기 감정을 이입해서 애매하게 사회에 화풀이해대는 사람들의 모습을 함께 그려놓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독자는 감정이란 무엇이며 인간이 감정을 제대로 느끼고 그 감정에 따라 행동한다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가에 대해 한 번쯤 심각하게 생각해 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후 윤재에게 있어서 감정이라는 정체는 그가 만나게 된 또 다른 특별한 아이인 고니와의 이야기에서 더 선명한 모습으로 형상화됩니다. 이 소설은 감정에 대해 전혀 상반된 모습을 보이는 두 인물에 대해 그리고 있습니다. 소설의 길고 복잡한 구도 안에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윤재와 고니. 두 인물에 대해 이 영상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불필요하기도 하거니와 아직 책을 읽지 않은 독자들이 정작 책장을 넘길 때마다 놀라운 모습으로 만날 수 있는 순간순간의 감정에 오히려 회방을 놓는 것이라고 생각되어 가능한 한 줄거리 자체는 피해가려 합니다. 그보다는 글 전체를 흐르는 감정과 그 감정을 느끼는 사람이 행하는 행동, 그리고 그 행동에 대한 작가의 생각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감정 표현 불능, 알렉시티미아 진단을 받은 주인공 윤재나 불행하고 꼬인 어린 시절을 거치며 극도의 폭력성과 반항심을 폭발시키며 살아가는 고니. 두 사람은 어쩌면 다른 듯 하지만 결국 같은 색깔로 세상을 보고 있었던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윤재와의 싸움 끝에 고니는 소리를 치기 시작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같이 욕이었다. 저주, 욕, 그것만으론 표현할 수 없는 광기. 그 광기 어린 시간을 옆에서 함께 겪어나가며 윤재는 생각합니다. 나는 세상을 조금 더 이해하고 싶었다. 그런 의미에서 내겐 고니가 필요했다. 그러면서 결코 정상적인 관계라고는 할 수 없지만 윤재는 고니와 꽤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윤재가 바라보는 고니는 버려지고 헤집어지고 때로는 지저분하다고 말하기에 충분한 인생을 살아온 아이입니다. 고니는 내가 만난 사람 중에 가장 단순하고 투명했다. 나 같은 바보조차 속을 들여다볼 수 있을 정도였으니까. 세상이 잔인한 곳이기 때문에 더 강해져야 한다고 그 애는 자주 말했다. 그게 고니가 인생에 대해 내린 결론이었다. 우린 서로를 닮을 수는 없었다. 나는 너무 무뎠고 고니는 제가 약한 아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고 센 척만 했다. 사람들은 고니가 어떤 애인지 모르겠다고 했지만 나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았다. 단지 아무도 고니를 들여다보려고 하지 않았을 뿐이다. 단지 아무도 그를 들여다보려고 하지 않았을 뿐이다 라는 말을 통해 작가는 윤재가 이미 그 자신이 세상의 잣대보다 더 큰 공감과 이해의 역할을 충분히 해내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 대해 느끼고 그것을 공감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과연 그 자체를 깊이 들여다보는 수고를 기꺼이 하고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섣불리 누군가를 안다, 이해한다, 그 상황을 공감한다 라고 하지만 진짜 누군가의 삶을 들여다보고 그 안에 있는 감정을 이해하기 위해 말뿐 아닌 깊은 생각과 두터운 시선으로 누군가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윤재는 그날의 사고 이후 처음엔 할머니를 찌른 남자가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그런 짓을 했을까 궁금해했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은 점차 다른 쪽으로 옮겨갔습니다. 알면서도 알지 못하는 척하는 사람들. 그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좋을지 도무지 알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뉴스 화면에서 전쟁 장면이 나왔을 때 너무 멀리 있는 불행은 내 불행이 아니라고 엄마가 하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그러나 그날 선혈이 낭자하게 쓰러져 버린 엄마와 할머니를 빤히 바라보며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던 그날의 수많은 사람들은
그들은 바로 눈앞에서 그 일을 목도했으니 멀리 있는 불행이라는 핑계를 댈 수는 없는 거리가 아닌가. 멀면 먼 대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외면하고 가까우면 가까운 대로 공포와 두려움이 너무 크다며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느껴도 행동하지 않았고 공감한다면서 쉽게 잊었다. 내가 이해하는 한 그건 진짜가 아니었다. 이야기는 윤재가 소년원 선배를 따라 극악한 환경 속으로 들어간 고니를 찾아 거친 폭력배의 소굴로 들어가는 것에서 정점을 찍습니다. 그곳에서 윤재는 친구를 찾으러 왔다고 말하며 고니를 데리고 나가려 합니다. 친구라는 게 끈끈해봐야 얼마나 끈끈하겠어. 그냥 말일 뿐이지. 의미 없는 단어가 세상에 워낙 많아. 라고 비아냥거리며 두 아이를 막아서는 은빛 섬광이 날카롭게 번득이는 칼날. 데려가, 그렇게 하고 싶으면. 그런데 그냥은 안 되지. 대단한 우정 같은데 그렇다면 친구를 위해서 너도 뭔가 보여줘야 하지 않겠어? 그러니까 뭘 할 수 있겠니? 고니를 위해서 말이야. 그날 윤재는 고니를 대신해 그 칼날을 몸으로 막아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뭐든지 다요. 그냥 말일 뿐인 세상에 워낙 많은 의미 없는 단어가 아니라 자신의 몸으로 극한의 고통을 대신 막아서는 윤재의 이야기는 이 순간 비로소 나는 인간이 되었다. 그리고 그 순간 세상은 내게서 멀어지고 있었다. 라고 마무리됩니다. 그때 비로소 느낀 무언가는 윤재뿐 아니라 독자들에게도 그저 의미 없는 말뿐이 아닌 진정한 공감이 무엇인가라는 깊은 의미로 다가온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겉껍질이 아닌 여리디 여린 속살로 아프게 드러나는 진정한 감정, 공감. 그런 다음에야 그 위에 어떤 단어를 덧입혀도 비로소 의미를 가질 수 있을 테지요. 우정, 사랑, 배려, 그리고 진정한 감정. 마지막 장을 덮으며 현대인들은 자신도 모르는 채 모두 제각각의 알렉시팀이야. 공감 능력 결여의 공간에서 살아가는 것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냉정한 진단명은 여러 겹의 허물을 벗으며 여린 아픔을 경험할 때에야 진정으로 벗어날 수 있는 것이라는. 그래서 비로소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마음이 열릴 수 있는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